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편은 이번에 첫 번째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팩트라는 자, 전기력과 원자 구조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전기력과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전기력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력에 대해서. 전기력이라는 것은 전하를 뺀 물체의 그 사이처럼 하는 힘이 되겠죠. 그래서 물체에게 전하를 띄게 하는 방식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물체의 대전. 대전이라는 것은 물체가 마찰에 의해서 전기를 띄게 되는 현상을 대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나타나는 전기를 얘기하는데, 자, 먼저 마찰 전기라고 얘기해 볼게요. 자, 마찰 전기라는 것은 서로 다른 물체를 대전시킬 때, 서로 다른 물체를 대전시킬 때, 자, 두 물체는 전자의 이동에 의해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마이크를 너무 오버해서는 자,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시킬 때 서로 다른 전기를 마찰시킬 때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서로 다른 전기를 띄게 되는 이와 같은 현상을 마찰 전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가 마찰 전기라고 합니다. 자, 이 마찰 전기를 띄게 하는 과정을 우리 대전이라고 합니다. 자, 대전은 넓은 의미로 전하를 대전시키는 과정을 얘기를 하지. 그래서 물체가 전기를 띄게 되는 현상. 이와 같은 현상을 대전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다. 자, 이런 대전에 의해서 전하를 띄게 된다는 건데, 전하라고 하면 어떻게 전하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전하라고 하는 것은 얘는 여러 가지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의미해 줍니다. 여러 가지 전기를 전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을 전하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전하라고 하는데 이 전하의 종류에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라고 해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라고 하고, 한편 이 전체적인 과정을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줄 수 있다.
자, 어떤 원자라는 녀석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원자의 구조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자, 원자의 구조를 이야기하는데, 자, 원자는 중앙에 원자 핵이 있고 주변부에 누구를 갖고 있다라고 했지? 전자들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어. 이때 원자 핵이 플러스 3이라는 전기를 띈다면 전자는 마이너스 3이라는 전하를 띠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나타내죠. 원자 핵은 자,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실제로 이 원자 핵이라는 녀석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양성자들이 전하를 띠고 프로전하를 띠고 중성자는 아무런 전기적 성질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전자라는 것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자의 구조예요. 이때 원자 핵의 전하량은 전자의 전하량의 총합이 어때? 항상 같아서 원자는 정기적으로 어떤 성질을 띠지?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을 띈다라고 합니다.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자, 그렇다면 물질로 가보도록 하자. 이쪽에 A라는 물질이 있어. 자, 얘는 주변에 빨간 전자를 갖고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B라는 다른 종류의 물질이 있어. B도 원자 핵들이 배열되어 있고 주변부에 노란 전자를 갖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성이 없어요. 자, 두 물체를 마찰을 시키죠. 자, 마찰을 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A라는 물질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원자핵은 변함이 없어. 자, 그리고 주변부의 전자도 변함없이 그대로 갖고 있어. 그런데 A라는 물질은 자, 이런 상태였다는데 B라는 물질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B라는 물질은 변화가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니? 자, 이런 변화가 있어. 자, 주변부에 전자들 중에 일부가 사라진 거야. 주로 표면에 존재하는 원자의 전자들이 사라지게 됐어. 이 사라진 전자는 어디로 갔을까? 마찰을 통해서 건너편에 있는 자, A라는 물질로 이동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전자가 이동을 그러면 위에 있는 A라는 물질은 어떤 성질이 강해졌지? 마이너스 성질이 강해졌지. 그래서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다. 저는 마이너스 전하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전자를 이런 물체는 자, 전기적으로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다라고 해서 플러스 전자를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플러스 전기 또는 플러스 전하라고 하는 것은 마찰에 의해 전자
전자를 물체가 띄는 전기다. 정윤아, 정윤아, 네. 그럼 어떻게? 오늘 서둘러서 아직 뭐 늦어가지고 미리 챙겨놔야지. 의미 있는 책을 갖고 있나 안 갖고 있나? 안 갖고 그냥 안 갖고. 자, 마이너스 전화라는 것은 이게 자, 마이너스는 마찰에 의해서 전자를 제가 띄는 거죠. 자, 이것을 마이너스 전하다 또는 마이너스 전기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찰이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물질들마다 이 마찰에 의해서 전하를 잃고 얻는 정도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찰에서 전하를 잃고 얻는 정도를 비교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대전열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대전열에 대해서 대전열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마찰에서 전기를 띠는 순서를 얘기합니다. 자, 얘는 이렇게 비교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절대적인 건 아니야. 그날의 온도나 습도 등의 영향을 받게 돼. 특히 습도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자, 얘는 그냥 가장 많이 쓰는 대전열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출발. 영주가 혹시 뭔지 알고 있나요? 영주가 뭘까? 손수건. 손수건? 부자구나 정연이. 영주 손수건을 만들어? 되게 부자인데 그거? 옛날에 서태후가 하던 짓인데. 영주가 뭘까? 아니, 한번 들어줄게. 명주가 뭘까? 이상아, 명주가 뭐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야. 왜였지? 왜였지? 그게 뭐야? 비단. 미안. 그렇지, 비단이 명주나. 와, 정윤이도 비단을 갖고 손수건을 만들어 쓰는구나. 서태후라는 청나라 마지막 황태후가 있지. 청나라를 망치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비단을 이용해갖고 수건을 썼대요. 목욕하는 걸 너무 좋아해갖고 장미가 뭔가를 막 엄청나게 물에다가 띄고 거기서 목욕을 했대요. 하루에도 뭐 여러 번 했나 봐. 근데 물기를 닦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뭐 수건 이렇게 닦잖아. 그 할머니는 딱 물통에서 나오면은 신현이 명주홍국을 갖다 이렇게 대는데 물기를 빨아들이겠지? 그걸 버려. 또 새로운 걸 갖다 딱 대. 화보 목욕할 때만 해도 수십 장을 썼대요. 명주. 한 번 입었던 옷은 반드시 버려야 돼. 사치가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 청나라가 망해가는 도중에 청나라 1년 예산의 3분의 1 정도를 자기 환갑잔치에서 그
그 환갑잔치를 안 하고 그거 갖고 병력을 키웠으면 일본이나 유럽의 강국 미국 애들한테 맞서서 싸울 정도의 능력을 했대. 한 나라의 땅덩이도 크잖아. 한 나라의 예산의 3분의 1을 갖다 주는 거야. 청나라가 완전 호구였잖아. 청일전쟁 있잖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전쟁터였는데 청일전쟁에서 일본한테 져요. 그래서 힘으로 생기 조약을 냈거든. 그리고 배상금을 일본 별 피해도 없는데 배상금을 냈는데 전쟁 배상금을 1년 청나라 1년 예산에 5배인가 3배인가 해줬대. 그 다음에 청나라가 영국하고 싸우지. 아편 전쟁에서 그것도 져가지고 홍콩 뺏겼었지. 거기다 또 전쟁 보상금을 줬어. 그리고 이 나라 저 나라하고 싸움지려갖고 다 깨지고 배상금만 어마어마하게 줬단 말이야. 자, 나라가 힘이 있어요. 그게 바로 명주, 비단. 자, 실크가 뭐 비단인 거 알고 있지? 네. 실크. 자, 그 다음에 에보나이트. 에보나이트는요, 골무에 황을 섞어서 붙인 거야. 돌린 거. 졸린 거다. 돌린 거. 아이씨, 졸린 거는 에보나이트가 아니야. 에폭시 이런 걸로 만든단 말이야. A 에보나이트는요, 질감이 플라스틱 질감이야. 굉장히 가벼워. 수수깡 같아. 땅땅 치면 땅땅땅 소리가 나는 수수깡 비슷한데 단단하게 제법 단단해. 그래서 고무에다가 유황을 섞어서 황을 섞어가지고 붙인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플라스틱 질감을 준대. 비닐 이거 대신 여기에 잘 써도 상관없어. 자, 그리고 모르는 것들. 나무, 고무, 솜 얘네들은 명주하고 에보나이트 사이에 대부분을 넣어주면 80%가 맞아. 모르는 데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여기다 하면 80%가 맞아. 뭐 수정, 털은 거 이런 건 안 맞지만 대부분은 다 맞아. 나무, 솜, 유황, 셀룰로드 다 여기에 업데이트가 나요. 자, 얘는 어떻게? 털가죽과 자, 유리를 마찰시키기 위해서 털가죽은 플러스 유리는 마이너스 정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 유리를 명주에 마찰시키게 되면 자, 유리는 플러스 명주는 마이너스 다시 명주를 자, 에보나이트하고 마찰시키고 에보나이트는 플러스 마이너스 몇가 없어요. 자, 그리고 털가죽 에보나이트를 마찰시키고 인접한 요동이 띄는 전기보다 훨씬 더 많은 전기를 띄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사이 거리가 멀수록 전기를 많이 띄게 된다. 전자를 일거는 비교한 값이다라고 보면 되겠네. 얘도 외우기가 쉬워. 털, 유, 명, 애. 털 유명하대. 털이 유명하대. 엄청나게 많이 난다고. 그래서 털 유명애로 기억되면 대전율은 완료. 자, 그래서 이렇게 대전시킬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한편 전화 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전하량은 Q라는 기호를 씁니다. 이 Q는 우리 얼마 전에 바로 앞전에 배운 Q 있었지. 그게 뭐였어? Q가? 바로 앞전에 배운 Q는 뭐라고? 열량이지. 왜 Q를 쓴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해? 왜 Q를 쓴다고 했었을까? 왜 Q를 쓴다고 했었을까? 응? 퀀텀티 오브 히시다라고 얘기했었거든. 자, 얘는 전하는 퀀텀티 오브 일렉트릭 차지야.
전하의 양이라는 뜻에서 Q를 쓴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전하량을 Q라고 하는데 전하의 많고 적음이다. 은빈이 나왔습니다. 네. 자, 전하의 많고 적음을 전하량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전하량의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전하량의 단위는 어땠을까요? 전하량의 단위는 C라고 씁니다. 뭐라고 했죠? 풀놈이라고 써요.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인데 풀놈이라고 하거든. 풀놈이라고 썼는데 이게 프랑스어야. 프랑스 사람이거든. 프랑스에서는 가장 뒷글자의 자음은 무음이야. 그리고 뒤쪽에 나오는 M, N 이런 알파벳은 발음이야. 풀놈이야. 근데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이거 영어식으로 표현해서 풀놈이라고 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전하량의 단위라고 해요. 그렇다면 1쿨룸은 얼마의 단위를 얘기할까? 1쿨룸이라는 것은 1암페어의 전류의 세기로 1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지나는 것. 도선의 한 단면을 지나는 전류의 세기를 의미해요. 그것을 1쿨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쿨룸은 1암페어 세크라고 표현해줘. 오케이? 1암페어 세크라고 표현해줘. 자, 한편. 자, 1쿨룸의 또 다른 정의가 있어요. 1쿨룸의 또 다른 정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전하량이라고. 오케이?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하는 전하량을 1쿨룸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외우기가 쉬워. 우리 민족이 가장 슬픈 날 6.25. 6.25 전쟁이 있었지? 용나가지 18. 6.25, 18로 기억하면 아, 이게 1쿨룸이구나 라는 걸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 기본 전하량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거든요. 기본 전하량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자, 기본 전하량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기본 전하량은 기호로 2라고 있습니다. 기호로 2라고 있는데, 자, 얘는 전자 한 개가 갖는 전하량이라고 불러줍니다. 얘는 비례식을 써서 부를 수가 있거든요. 1쿨룸일 때 전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였어요. 그렇다면 한 개가 가는 전하량은 2쿨룸이라고 한다 했지. 빼버리자. 오케이? 자, 그러면 2라는 값은 얼마가 돼버리지? 6.25 곱하기 10의 18승분의 1쿨룸이 되겠지. 이거 빨리 계산해볼까? 6.25분의 1. 네. 6.25분의 1.
그 얼마인데? 0.1. 어? 0.1. 얘는 이렇게 1.2 계산해본 사람 영원히 안 잊어버릴 거야. 1.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플lum이 바로 기본전화예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잘 기억해 보자. 오케이?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으니까 기본전화야. 앞으로도 쭉 계속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전기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두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합니다. 적어주라. 응? 아니야. 저는 오늘 잠을 4시간 잤어요. 4시간이나 잤어? 선생님들 어저께 친구 만나서 술 먹고 몇 시에 들어가요? 3시쯤에 들어간 거 같아요. 자, 두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얘는 자, 두 종류의 힘이 있다는 거 혹시 기억하고 있니? 인력과 청력이 있어. 인력은 어떤 힘을 인력이라고 하지? 다른 종류의 전압이 서로 당기는 힘이지.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힘은 청력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청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같은 종류의 전압끼리 서로 밀어내 살펴보니까 플러스 길이는 서로 밀어내고 이때 밀어내는 힘 자체는 크기가 같아. 또 마이너스 길이도 서로 밀어내고 있고.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어떻게 하고 있어? 당겨지고 있다라고. 이 힘도 역시 같은 힘이야. 이 힘들 관계는 모두 작용관계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힘을 규정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힘을 규정하는 법칙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규정하는 법칙을 한번 보도록 그 법칙 플럼 법칙. 플럼법칙이라는 법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플럼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렇게 쓰죠. 전하를 잇는 물체들 사이 전하량의 고백이래.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거리의 제곱 반비례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 자, 이 힘을 우리는 플럼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약속해서 쓸 수 있는가? 이쪽에 전하가 있는데 Q1에 전하가 있고요.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얼마큼 떨어진 곳에 Q2의 전하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두 물체가 같은 종류의 전환하면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총력 F가 작용할 것이고 반대되는 종류의 전환하고 한다면 둘이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이 힘의 크기는 전하의 크기만 같은 상황에 항상 크기가 나타나서 비례상수 K 곱하기 얼 제곱분의 Q1 곱하기 Q2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저 K 대신에 이렇게 쓰기도 해요. 4파이 윕실론이라고 볼까요? 그리스 문자입니다. 그리스 문자야 4파이 윕실론 제곱분의 1 곱하기 얼 제곱분의 Q1 곱하기 Q라고. 나중에 과학거나 영재학교 가시게 되면 이 윕실론도 굉장히 많이 쓰는 선생님들이 계셔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준다고 하는데 여기서 K라고 하는 값은 9 곱하기 10의 구성 뉴턴 제곱미터와 쿨룸의 제곱이라고 부르는 쿨룸 성질이라고 흔히 표현하는 상수. 이 식형태가 어떤 식하고 상당히 닮아있죠. 누가 닮아있니? 만율력과 닮아있지. 만율력에서 그 만율력 상수라고 하는 직각 누가 실험을 통해서 찾아냈다라고 했지? 그분 있잖아. 아버지 쪽 어머니 쪽 하면 라고 했던 분 있잖아. 아마도 선생님 생각에는 물리학자 중에 가장 부자로 알려져 있는. 이거 알아. 이 사람이 라부아제가 죽을 때 구명운동을 많이 했대요. 라부아제를 살리지 못한 대신에 라부아제 제자를 살렸는데요. 그 라부아제 제자를 나중에 미국으로 보내줬대요. 미국에서 이 라부아제 제자가 회사를 만듭니다. 화학회사. 그 회사가 듀뽕이라는 회사예요. 듀뽕이라고 하는 화학회사가 있거든. 화학을 지금 제일 많이 만들고 실생활에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듀뽕사의 창업주가 라부아제의 제자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이 한글로 쓰면 네 글자를 쓸 수가 있어. 에이, 심하야. 민성이 알고 있지? 입으로 대답 안 하는 거지? 베타마 차윤이야. 차윤이네. 끝까지 생각해볼게. 알려주지 마세요. 싫어요. 빨리 하고 넘어가야지. 문제는 어떻게 기억나지? 네, 있었는데. 캐번디시가 이 K값 역시 캐번디시가 찾아냈어요. 실험을 통해서. 비틀린저울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계산했는데 비틀린저울이 책에 주어진 요즘 이제 만든 장비고 옛날에 실험실에서 실제 직접 측정을 했다고 해요. 이런 측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부자라서 가능했지. 엄청난 부를 이용해서 라부아제가 엄청나게 많은 화학 법칙에 대한 규칙성을 찾아내고 대표적인 질량 보존 법칙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험 기구가 깨달았어. 부자다 보니까 실험 기구가 아주 훌륭해갖고 실험 환경이 아주 좋았죠. 더 정확한 측정을 하게 됐지. 자, 라부아제는 또 물에서 산소를 뽑아냈지. 자, 입실론 제로라는 게 있어요. 얘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은 쿨룸 제곱 퍼 뉴턴 제곱미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얘는 뭐라고 하냐면 진공 중의 유전율이다. 나중에 전기를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때 그 전기에서 유전 분극이 일어나는 정도를 비교한 그런 아이를 우리는 뭐라고 유전율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요런 쿨롱 법칙에서 나타나는 간단한 예제 하나 만들어 풀어볼까? 법칙을 써보고 한번 풀어봐야 되겠지. 그냥 K는 K라고 씁시다. 자, 이쪽에 플러스가 있어. 얘는 몇 쿨럼이라고 할까? 여러분들이 그냥 만들어 보자. 몇 쿨럼? 2 쿨럼? 플러스 2라고 그랬어? 1이라고 그랬어? 1? 자, 이쪽에는 자, 어떤 종류의 전화가 있다고 할까? 플러스 있다고 할까? 마이너스 있다고 할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몇 쿨럼? 몇 쿨럼? 5쿨럼? 2쿨럼이라고. 전에 이럴 때 애들 다시 올려왔어. 선생님 완벽으로 못 왜 물어보신 거야? 여기가 1m. 자, 그리고 이쪽으로도 1m 떨어진 곳에 자, 몇 쿨럼짜리가 있다라고 할까? 얘? 1 플러스 할까? 마이너스 할까? 플러스 플러스? 몇 쿨럼? 1쿨럼? 1쿨럼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플러스가 있다고 할까? 마이너스 있다고 할까? 마이너스 비리 꼬고 있구나. 몇 쿨럼이 있다라고 할까? 1쿨럼? 자, 이렇게 되어있다라. 자, 이때 요 표시된 빨간 플러스 전화가 나오는데 힘을 한번 구해보세요. 부피는 모두 다 1m입니다. 네? 어디가 맞는지. 예? 저 왜? 그런 거 같은데요. 응? 그런 거 같아요. 뭐라고? 그런 거 같아요. 다한 것 같다고? 네. 자, 한번 볼까요? 자, 얘는 얘가 단기지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부를 잘못 주는 바람에 문제가 두꺼워졌어요. 자, 얘는 어떻게 하고 있죠? 이뤄요. 밀어내고 있어요. 또 얘는 어떻게 하고 있니? 당기고 있어요. 당기고 있어. 오케이? 복잡하지 않은 것 같다. 자, 그러면 얘의 힘을 한번 써보도록 할까? 얘는 K 곱하기 1분의 얘 제곱분의 1 곱하기 1이지.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되지? K 곱하기 1의 제곱분의 1 곱하기 1이지. 네. 또
또 얘는 얼마가 돼버리니? k 곱하기 루트 2의 제곱분의 2 곱하기 1이 돼버렸지. 네. 그럼 얘는 얼마가 돼? K. k 곱하기 1분의 1이지. 네. 자, 이 두 힘은 여기가 45도란 말이야. 얘도 45도가 되겠지. 네. 그럼 두 힘의 압력은 요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결과 요 힘과 요 힘의 합이니까 얼마가 되니? 오른쪽 방향으로 2K라는 힘을 주겠지. 이해해요? 그래서 이렇게 벡터의 합성을 통해서 힘을 계산해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원자 구조를 이야기해 보도록 자, 원자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원자 구조. 자, 원자의 변천 과정을 먼저 살펴보고 차례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를 무용화시켜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최초의 사람이 누구지? 돌턴이지. 자, 돌턴은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딱딱한 공 모양이다 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얘는 돌턴의 딱딱한 공 모양. 돌턴의 딱딱한 공 모양. 자, 한편. 자, 이후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누구니? 톰슨이라는 분이야. 이 톰슨은 전체적인 바탕이 플러스 전하의 바탕을 갖고 있다라고 했지. 맞아요? 플러스 전하 바탕을 갖고 있고 군데군데 누가 박혀 있다라고 했어? 전자들이 박혀 있다라고 얘기했어. 이 모형 우리는 톰슨의 무슨 모형? 푸딩 모형이라고 하지. 푸딩에 건포도가 박혀 있는 것처럼 나타내면서 톰슨의 푸딩 모형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러더퍼드가 실험을 하게 되죠. 자, 러더퍼드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원자 핵을 발견하게 되죠. 자, 내부에는 원자의 질량을 대부분에 차지하는 원자 핵이 존재하고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었고 주변에 누가 돌고 있다고? 전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어. 얘가 있기 위해서 얘들은 돌아야만 하겠지. 맞아요? 돌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얘는 러더퍼드의 자, 태양계 모형 또는 행성 모형이라고 표현해줍니다. 자, 이때 톰슨은 무슨 실험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됐지? 물산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러더퍼드는 어떤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됐지? 알파 입자의 정체가 뭐였지? 헬륨의 원자에 되었지. 자, 그런데 이 러더퍼드 모형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원자의 안정성 문제, 궤도의 안정성 문제가 있어. 전자궤도의 안정성 문제와 또 선스펙트럼, 수원자 선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과정 중에서 누가? 오가 새로운 원자 모형을 만들게 돼. 자, 새로운 원자 모형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수정되어진 태양계 모형을 만듭니다. 이 책에서는 이 그림을 러더퍼드 그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선생님 그렇게 보고 싶지가 않아. 왜? 얘는 특정한 궤도에만 누가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지. 전자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특정한 궤도에만 존재한다라고 해서 궤도 모형을 얘기하는데, 오케이? 자, 이 모형, 고의 모형에서 수정되지 다시
자, 물질화 개념도 확인되고 이러면서 자, 얘네들은 어떻게? 원자핵이 있으면 주변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률적으로 나타나게 되지. 현대 모형은 그래서 이 확률에 의존하는 모형인데 이것을 뭐라고? 오비탈이라고 불러주고 있지. 자, 그래서 현대는 오비탈을 이용해서 자, 전자를 원자의 모형을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의 발견과 통순의 원자 모형을 얘기해 보자. 자, 전자의 발견과 통순의 원자 모형. 톰슨의 응급선 시험을 한번 해보죠. 톰슨의 응급선 시험을 보죠. 이 톰슨은 우리가 크게 과학에서 말하는 톰슨이 둘이 나옵니다. 둘이 톰슨인데 이분이 톰슨이 원래 스코틀랜드 지방에 살았었거든. 그래서 이 톰슨이 물리학자인데 아들 톰슨도 물리학자야. 그래서 아빠 톰슨은 응급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하게 되고 아들 톰슨은 전자가 물질파를 갖는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 그래서 두 분 다 노벨상을 받게 되죠. 아들이 아빠 주수였대요. 주수로 쫓아다니면서 아빠 연구를 도와주다가 나중에 물질파 개념을 이용해서 전자가 물질파의 파장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된 거지. 그래서 노벨상을 받습니다. 대단하지 아니지. 자, 그러면 톰슨의 응급선 실험을 얘기해 보죠. 자, 톰슨은 바로 같은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실험을 하게 됐냐면 여기 응급선관이 있었어. 응급선관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에 마이너스 극을 걸어주는 거야. 마이너스 극 상당히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빨갛게 달아올라. 그리고 뭔가가 나오는 거를 확인하게 돼. 어떻게? 여기 뒤에 형광판을 갖다. 뒤에 여기가 형광판이야. 형광물질이 묻어있어. 옛날 TV 브라운관 같은 거야. 형광물질이 묻어있고 이쪽에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전극을 만들어줘. 이쪽에 플러스를 봐야지, 이쪽에 마이너스를 봐야죠. 그전에 뭔가가 나왔는지 여기에 그림자가 생긴다라고 해. 나머지는 형광물질이 반짝반짝거리는데 십자가 모양으로 그림자가 생긴 거예요. 즉 마이너스 극으로부터는 뭔가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게 전자인지 뭔지 몰랐단 말이에요. 뭔가가 튀어나와서 형광물질에 부딪혀서 형광작용을 해주게 돼요. 밝게 나타나는 작용을 해주고 이 그림자들이 생겼다라는 걸로 보아 이 마이너스에서 나오는, 그래서 이 마이너스 극을 영어로 캐소드라고 표현해주고 있거든. 캐소드라고 불러줘. 그래서 얘를 캐소드 레이라고 얘기해. 오케이? 캐소드 레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 그래서 이 캐소드 레이 튜브, 이거 튜브지. 그래서 이게 CRT예요. CRT. 캐소드 레이 튜브에 갖고 일반적으로 브라운관과 같은 응급선관들을 우리 CRT라고 불러줘. 오케이? CR이 캐소드 레이 응급선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뭔가의 다발은 무슨 성질을 갖고 있니? 직진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직진성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자, 또 톰슨은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전기장과 자기장에 관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끝에는 항상 뭐가 있어? 화학물질을 발라놔. 그래야 검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 자, 여기에 뭘 갖다 놔? 마이너스를 갖다 놔. 이쪽에 플러스를 갖다 놔. 자, 이때 뭔가가 이 구멍으로 통과할 수 있거든. 여기에 그게 잡히기도 하지만 통과하는 녀석도 있단 말이야. 자, 이때 우리 전극을 다시 이쪽에 걸어놔보자.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줬대. 그랬더니 어떻게 돼버립니까? 뭔가가 쭉 와서 플러스극 쪽에 의해서 휘어서 여기에 밝게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이 뭔가의 정체는 전기장에 의해서 힘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전기장에 의해서 휘게 되는 이런 성질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플러스극으로 가는 걸로 봐. 얘는 전기적으로 무슨 성질을 띠고 있다? 마이너스 전압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같은 튜브에 전기장이 아니고 이번에는 자기장을 걸어보도록 합니다. 자, 자기장을 어떻게?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쓸까?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주게 된다라고.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주게 됩니다. 자, 이때 이쪽에 들어온 뭔가의 입자는 다시 위쪽으로 힘을 받아서 위쪽에 깜짝거리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생각해봐. 이걸 볼 수 있지? 자기장 나오고 있고 마이너스 전하는 플러스 전류 방향과 반대지 윗방향으로 힘을 받아줘. 자기장 나오잖아요, 바보야. 자, 그래서 얘는 자, 자기장에 의해서 힘을 받는데.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으면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의 실험을 또 하게 되지. 자, 이런 실험을 하게 되겠어. 자, 여기에 바람개비 같은 녀석을 갖다 놨어. 오케이? 자, 그랬더니 이 구멍을 빠져나온 녀석은 이 바람개비를 회전시켜주더래. 맞아? 자, 이 물질이 무엇을 갖는다? 운동량을 갖는다. 자, 운동량을 갖는다는 것은 뭘 갖고 있다? 질량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정체를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자, 다시 이분은 어떤 실험을 하냐면, 자, 비전하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게 돼요. 여기서는 표현 안 해갖고서는 얘기를 안 해드릴 건데, 자, 이분은 비전하를 측정하게 됩니다. 자, E over M 값을 측정하는 실험을 해요. 그래서 E over M 값을 구해놓게 됩니다. 자, 이걸 비전하라고 표현해요. 비전하를 여러 차례 실험을 통해서 구해놔서 실제 값을 측정했어.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밀리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밀리카네는 무엇을 측정한 사람이지? 기름방울 실험을 해. 한자어로 유적 실험이라고 하는데 이 기름방울 실험을 통해서 뭘 알아내게 되니? 기본 전하량을 알아내게 돼. 대단한 사람이야. 왜 대단한지 아니? 전하량을 여러 개 측정한 거야. 엄청나게 많은 거. 거기서 얻은 데이터를 고민을 해. 얘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인수값은 누구일까? 빡치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공통의 인수를 못 찾아왔대. 일설에는 선생님도 들은 얘기니까 정확하진 않아. 일설에는 이것 때문에 고민을 엄청나게 하다가 과문을 때는 것 같아. 술 먹고 집을 안 가고 연구실 가서 도대체 뭐냐고 하다가 문득 이 값일 것 같은데 하고 넣었는데 그 값이 기본 전화량이 있대. 믿기진 않지만 선생님도 들은 얘기니까 1.2 곱하기 10을 무슨 풀름이라는 거를 직관으로 찾아냈대요. 대단한 사람이지. 모든 전화가 이거에 배수됐다는 걸 찾아낸 거예요. 기본 전화를 이용해서 바로 계산했지. 누가? 톰슨. 그래서 이 두 개의 연구 결과, 자, 전자의 질량은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됐지. 아무튼 대단한 분들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서 전자의 존재를 밝혀낸 분이 바로 톰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톰슨의 원자 모형은 어떻게 되나요? 자, 톰슨의 원자 모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줍니다. 바탕이 뭐가 되지? 바탕이 플러스 전화야. 그리고 군데군데 뭐가 바뀌었어? 전자들이 바뀌었어. 그래서 푸딩 모형이라고 얘기했지. 푸딩 모형. 그래서 원자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는 이론을 깨고, 자, 처음으로 원자를 쪼개서 나타나는 이런 실험을 해주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톰슨의 원자 모형이었습니다. 궁극선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원자의 발견과 러더포드 원자 모형을 한번 살펴보자. 이건 최근에 화기에서 다 했지. 네. 자, 원자 핵의 발견과 러더포드 원자 모형을 얘기합니다. 톰슨은 원자 대부분이 플러스 전하를 하는 바탕이고, 이렇게 질량은 알 수 없고 전자들이 그때그때 바뀌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를 실험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 러더포드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로 한 거야. 그래서 금박을 갖다. 금박을 쓰는 이유는 금은 연성과 전성이 매우 훌륭합니다. 그래서 카르다란 실처럼 만들 수도 있고 엄청나게 넓은 코일과 같은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 얇은 막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 어느 정도로 얇냐면 얘를 여러 번 두들기다 보면 원자가 한 층 내지 두 층의 두께를 갖게
뽑아낼 수도 있대. 한두 층 정도의 층을밖에 뽑아내서 굉장히 얇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다른 함수하고 다르게. 자, 그러면 이 금박은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야. 전체가 이거는 누구 모형에 의해서? 톰슨 모형에 의해서 전체가 플러스를 지니고 있는 바탕화면. 그리고 여기에 질량이 매우 작은 전자들이 군데군데 박혀 있다라고 얘기했지. 여기에 누구를 투과시킵니까? 알파 입자를 통과시키기를 했어. 그러면 이쪽을 지나가는 알파 입자는 대부분 다 어떻게 돼? 그냥 지나가겠지. 그냥 안 그래? 대부분 다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일부 아이들이 자 전자와 충돌을 하게 되는 거야. 하지만 알파 입자는 전자 질량의 약 7,400배 정도가 된단 말이야. 7,400배? 7,400배 정도가 돼. 7,500배 정도? 자,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대부분 부딪혀도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빠른 속도로 가다 보니까 경로가 조금 휘어지는 녀석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다 통과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실험을 했어. 그랬더니 얘는 가정을 하거나 예측을 이렇게 했는데 실제 나타나는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갖게 됐답니까? 실제 나타난 결과는 이런 결과를. 자, 금방 있어. 자, 얘네들은 예측한 대로 거의 다 통과를 했어. 실제로도 거의 다 통과를 했어. 자, 거의 다 통과했는데 몇몇 아이들이 이렇게 지나가지 못하고 어떻게? 상당히 많이 휘거나 심지어는 거의 되돌아오거나 또 상당히 많이 휘게 되는, 자, 이런 산란을 하게 됐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야. 이때 알파 입자는 무슨 전기를 띄었어? 플러스 전기를 띄게 되는데 충돌해서 얘네들은 플러스 전하를 밀어내는 플러스 성질을 갖고 있는, 알파 입자를 튕겨낼 만한 충분히 큰 질량을 갖는 이런 물질이 중심에 박혀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한 거지. 이게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고 얘를 뭐라고 불렀어? 원자핵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자핵을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발견하는 결과를 얻어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결과를 이용해서 러더퍼드는 원자 모형을 만들게 되죠. 러더퍼드가 원자 모형을 만들게 됐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심부에는 질량이 매우 큰 원자핵이 주변에 누가 돌아야 되는데 전자들이 돌아야 한다. 이 돌아야 되는 이유는 원자핵으로부터 전륜 기력을 받게 되죠. 쿨롱힘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얘가 당겨져 들어가야 되고, 이게 힘을 받고도 당겨지지 않으려면 얘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돌아야 된다는 거지. 그냥 그래. 이렇게 돌면서 원자라는 것을 구성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었던 것이. 자, 이때 원자핵을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소원자 같은 경우에는 원자핵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되냐면 10-15승 미터 정도가 돼요. 자, 그리고 원자의 모형, 원자의 크기는 얼마 정도가 되냐면 약 10-10승 미터가 돼요. 그래서 문학 경기장에 있는 마운드 위에 있는 모래알이 원자핵이라고 한다면 원자의 크기는 경기장 주변 지역이 바로 경기장의 둘레가 원자의 크기 정도가 된다라고. 그럼 그 대부분의 영역은 어떻게 돼 있지? 비어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이게 러더퍼드 모형의 특징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러더포드 모형에서 하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원자를 구성한 요소부터 보자. 원자를 구성한 요소와 문제점들을 보시고, 자, 이거를 해결한 후에 업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내용까지 질문 있는 사람.